계엄 문건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즈음에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든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계엄 문건을 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거대한 음모였다.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언제 작성을 했냐면 2017년 3월이죠. 이때 전시개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들었습니다. 뭐 국방부의 요청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업무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월 즈음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3월이든 4월이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전해인 2016년 11월, 12월 즈음에 얼마나 많은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 모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둘러싸고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죠. 더군다나 그 몇 달 전에 촛불 집회가 뭐 100만이 모였네, 뭐 몇백만이 모였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은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 평론을 했던 저로서는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살벌했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 촛불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럴 정도로 이걸 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만약에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각이나 각하를 했다면 아마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그거는 국방부나 기무사 같은 곳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파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국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나 기무사나 이런 데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비를 한다. 국가 소요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상 업무 계획을 만들고 점검했던 겁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야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야, 이 계엄 업무가 뭐야? 우왕좌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대규모 소요사태, 예상되는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부나 기무사 차원의 계획이었다. 그 자체가 쿠데타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쿠데타는 적극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2018년에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까지 했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국회에 폭로를 합니다. 국회에서.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그 당시 인도에 순방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10일 인도에서 긴급 특별 지시를 합니다.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67쪽 분량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마치 계엄령으로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한 쿠데타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 3개월 넘는 수사를 벌였고요. 국방부, 기무사, 대통령 기록관 무려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국가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헌법과 법률에 있는 대로 비상 업무를 점검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쿠데타 업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탈탈 털고 또 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음모나 계엄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수사의 결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과 대통령,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데까지 다 사실상 짜고, 저는 짰다고 봅니다. 짜고 이 계엄 문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시 저도 이걸 방어했습니다. 왜 방어를 하느냐? 저는 알거든요, 그거를. 저는 군복무 중에 그런 관련 업무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 소요 사태가 예상이 되면 그 소요 사태를 최대한 경찰력으로 막고,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검토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위수령을 검토한다든가 계엄령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소요 사태에 대비를 해야죠. 대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당시 민주당 패널들 뭐 벌떼같이 쿠데타 기도인 것처럼 공격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반전이라고 하냐면 실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이 폭로를 하기 얼마 전에 그때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걸 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그런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죠. 문재인 청와대에. 근데 그걸 보고받은 문재인 청와대는 공작을 한 겁니다. 공작. 제가 감히 공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는 조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주재 간담회에서, 장관주재 간담회에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여권에서, 그 당시 여권,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작 아래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런 사실을 거기 11명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명한테 내가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 계엄 문건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실제는 해놓고. 근데 그 11명 중에서 한 명만 나 서명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민병삼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 국방부의 기무부대장입니다. 그 사람만 나 이거 서명 못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은 그럼 왜 거기에 참석했느냐? 당시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중장.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참석하겠죠. 장관 주재 간담회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자기가 자기 귀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 말이 없었다 하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다. 사인 안 한 사람은 11명 중에 유일하게 민병삼 국방부 기무부대장만 사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10명으로부터 내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저는 당시에 판단을 잘했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런 대비 계획이야. 만약에 국가 소유 사태가 예상되면 기무사나 국방부 같은 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을 했을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였죠. 이 사람들이 문제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박근혜 쿠데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가의 일격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쿠데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기획한 거다. 그걸 박근혜 정부가 쿠데타를 기획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 거대한 음모 속에 하나의 그 도구가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 공수처 수사과에서 공수처 수사과는 수사를 하는데 기소는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거 공소 제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박근혜 정부가 촛불 집회 뭐 이런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처럼 공격을 했던 문재인 청와대가 사실은 자기들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가 들통나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판정이 될까봐 또 다른 음모를 꾸며서 송영무 장관은 확인서를 받고,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 하는 게 들통이 나서 지금 공수처가 송영무 장관을 기소하도록 검찰에 요청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엄청난 반전이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송영무 장관의 이 건은 글쎄요. 제가 보건대 이런 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송영무 장관 이거는 지엽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거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를 마치 쿠데타를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워서 일격을 가하려고 했던 이 음모, 이런 것들이 거의 내라는 모에 버금가는 수준의 범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엄 문건의 반전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